테슬라 소식입니다. 1연일 폭락 테슬라. 5월부턴 모멘텀 살아날까?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며 주가가 56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 증권가에선 4월까진 모멘텀이 부재하지만 5월부턴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 완공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봤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모델 S, X, 3Y는 글로벌 승용 부분의 전기차 개화를 이끌었다면 2021년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은 상용 부분의 전기차 개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4월까지 모멘텀 부재 구간이지만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새로운 세그먼트로 진입하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대비 5.84% 내린 563달러의 장을 마쳤다. 1월 한때 테슬라가 900달러까지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점 대비 37.5%나 떨어진 셈이다. 테슬라의 하락은 이달 들어 특히 가파른데 지난 1일을 제외하고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달 들어서만 낙폭이 16.65%에 달한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다. 폭스바겐이나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량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해서다. 여기에 테슬라는 외관 품질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테슬라는 2021년 연간 가이던스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임 연구원은 외관 품질의 이슈 지속과 경쟁 심화로 테슬라 독주 체제 마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자율주행 기술 완성 지연에 대한 우려로 밸류에이션 거품 논란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임 연구원은 테슬라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사전 예약금이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게 근거 중 하나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부채 계정의 사전 예약금은 7억 5,2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75만 대의 미출고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 연구원은 전기차 수요 성장으로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면서도 한 업체의 독점 시장 점유율이 지속된다면 산업으로 발전되기 어렵고 특히 자동차는 소비재로 한 업체의 독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는 새로운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임 연구원은 테슬라의 올해 가시화될 시장 진출 모멘텀은 오는 2분기에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 완공으로 에너지 사업 매출 고성장이 있다며 7월 독일 공장이 가동되고 2분기에 텍사스 공장이 가동되며 사이버트럭, 세미트럭을 양산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1을 양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원은 북미 픽업트럭 시장은 미국 자동차 대형 3사의 수익 원천으로 물류 서비스 자동화와 맞물려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예상되는 분야라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지난해 말 30억 마일에 도달하며 빅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도 덧붙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저감 SPL. 아직 진입 이르다 왜? 지난해 81% 치솟은 애플 주가가 최근 120달러를 뚫고 내려가는 등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아직은 저가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월가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월가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최근 애플의 부진한 주가 흐름에 대해 올해 들어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애플의 자체적인 문제와 더 관계가 있다며 애플 주식을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올해 들어 나스닥 종합지수는 3% 넘게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애플은 이보다 훨씬 큰 8.5%의 낙폭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애플의 수익률이 시장을 하회할 수 있다는 사코나기 애널리스트의 전망에 주목할 만한 이유다. 강세론자들은 최근 애플의 약세를 매수 기회로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사코나기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그들과 다르다.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해 앞으로도 애플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첫째, 지난해 애플의 수익률이 시장을 상회한 배경의 상당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물론 애플의 어닝도 증가했지만 주가는 한층 큰 폭으로 랠리를 펼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애플의 멀티플은 무려 51% 확대됐는데 이는 이른바 파암에 속한 그 어떤 종목보다 큰 확대폭이다. 참고로 아마존은 4%,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15%, 페이스북은 16% 각각 멀티플이 늘었다. 이를 두고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최초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출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돌치,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신제품 등 올해 애플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확실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이맘때쯤 투자자들은 아이폰 12 출시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가을쯤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3에 대해서는 그때만큼 흥분이나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지난 한 해 동안 애플의 주가는 예전과 같은 계절적 패턴을 따랐는데 이 패턴은 아이폰 신제품 출시 전에는 시장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다가 출시 이후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뒤처지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애플의 주가가 이러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애플 비중을 확대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애플의 멀티플이 여전히 높은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자답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애플의 아이패드와 맥 제품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나은 실적을 거두기 힘들 것이고 내년 아이폰 사이클이 새로운 기능으로 매력을 발산할 것 같지도 않다고 전망하며 지금 저가라고 해서 애플 주식을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밸런스는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애플카에 쏠려 있는데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은 기껏해야 몇 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용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하드웨어를 시장에 선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애플의 주가 상승을 촉진할 촉매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5일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애플에 대해 중립에 해당하는 시장 수익률, 투자 의견과 132달러의 목표 주가를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7% 오른 121.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사코나기가 제시한 목표가는 여기서 8.71%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다본 것이다. 다만 월가 다른 IB에 비하면 평균 이하에 속한다. 인터넷 투자 정보 업체 팀랭크스가 26개 IB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애플의 목표가 평균은 5일 종가보다 23.74% 높은 150.25달러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1일 웨드보시가 제시한 175달러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내년 중국의 5번째 클라우드 리전 오픈.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의 5번째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리전을 설립한다.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5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현지 운영 파트너 21비아넷을 통해 중국 북부의 애저 리전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신규 리전 오픈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준비됐다. 중국 클라우드 산업개발 백서에 따르면 중국 클라우드 시장은 2023년까지 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중국 기업 63%가 클라우드를 활용해 제품 결제, 전자상 거래, 자동화 등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예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신규 리전 오픈을 통해 중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 클라우드 기반 생산성 플랫폼, 오피스 365,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다이나믹스 365 및 파워 플랫폼을 포함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고객 수용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계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지 데이터 센터 파트너인 21비아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21비아넷은 2014년 처음 2개의 애저 리전을 중국에 론칭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최초의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 사례다. 같은 해 오피스 365, 다이나믹스 365, 파워 플랫폼이 중국에서 출시됐다.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현재 중국 클라우드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시장 점유율 46% 이상을 유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 텐센트가 18%, 3위 바이두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IBM 같은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도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주는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넷 센터, 신넷 등과 파트너를 맺었다. IBM도 중국 내 인프라 서비스 관리를 위해 21비아넷과 협력하고 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미국 상장으로 실탄 4조 확보, 김범석 물류 키울까? 인수 나설까? 쿠팡이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최대 4조 원의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자금을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데 투자하고 이베이 코리아 625 등을 인수합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3월 11일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 1억 2천만 주를 주당 27에서 30달러에 판매할 계획을 세워뒀다. 희망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36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는 2015년과 2018년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받았던 투자금 30억 달러를 넘어서는 액수다. 김 의장은 우선 확보한 자금을 쿠팡의 장점인 물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그동안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도 전국에 29개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했다. 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로켓 배송은 쿠팡의 대표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고객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과 제주도만 모든 지역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시설 확충과 쿠팡맨 채용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로켓 배송을 전국화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7개의 물류센터를 추가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고용 인력을 2025년 5만 명까지 늘린다. 유승우 SK증권 연구원은 쿠팡이 상장으로 확보하는 자금 4조 원은 수도권 지역에 A급 물류센터를 약 15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신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쿠팡이츠 강화를 위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2위 625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625를 인수한다면 수도권 중심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 쿠팡이츠와 625를 합친 월 사용자 수는 600만 명이 되는데 이는 1천만 명 수준인 배달의 민족의 뒤를 이은 두 번째 규모다. 625의 가치는 약 2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쿠팡의 자금은 충분하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625 인수 후보자로 떠오르는 회사 가운데 625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쿠팡밖에 없고 합쳐지게 되면 배달의 민족과도 해볼 만하다며 쿠팡은 결국 아마존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베이 코리아 홈플러스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홈플러스는 쿠팡에게 부족한 오프라인 점포망과 물류센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물로 평가되고 있다. 아마존이 미국 슈퍼마켓 체인업체 홀푸드를 인수했던 것을 쿠팡이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공산품이 85%이고 식품은 15% 정도에 불과한데 15%를 위해 4조 원 내외를 소요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아마존도 2018년 홀푸드마켓을 인수했지만 월마트의 막강한 식품 인프라를 이지 못하고 2019년 식품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월마트에 내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했다. 쿠팡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설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직매입 위주인 쿠팡이 순수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진협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이베이 코리아와 별개의 플랫폼을 유지하되 해당 플랫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는 쿠팡이다며 쿠팡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26%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예상했다.